평일 점심. 야, 이번 주 주말에 일정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일정 체크는 왜 하는 건데? 지금 말 대답하는 거야? 하긴, 배워먹은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토요일에 주은이 여자친구 인사하러 올 거야. 가서 상 좀 차리려고 연락한 거야. 도련님 여자친구분이 온다고? 알았어. 가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리고 준비 다 하면 앞에 기웃기웃거리지 마. 네가 내 아내란 거 쪽팔리거든. 재산 좀 있어서 결혼했는데 조건이 있을 줄 알았어?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말이야. 아, 넌 이것도 이해 못하겠다. 그치? 아, 아니야. 나도 귀가 있단 말이야. 내가 미안해.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야지. 네가 그나마 사람처럼 하고 사는 거 다 우리 집 덕분이잖아. 그러니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여보세요?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 이번 주 토요일에 온다면서요? 솔직히 얘기하면 쪽팔린데 안 오면 안 돼요? 쪽팔리다뇨. 그리고 남편이 와서 음식하라고 했는걸요. 아, 진짜, 씨. 형은 왜 그런 말을 해갖고 형수가 오게 만드는 건데요? 진짜 현아한테 보여주기 싫은데. 형수, 그냥 아프다고 하고 안 오면 안 돼요? 솔직히 아픈 거 맞잖아요. 고아 출신에 머리 다쳐서 장애 등급도 갖고 있잖아요. 그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온다는 건데요. 도련님,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래도 제가 집안 행사라 불림받은 건데 그렇게 거부하시다뇨. 그리고 안 간다고 하면 전 남편한테 혼나요. 그냥 형수가 혼나고 말라고요. 아니, 내 여자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잘 나가는 의사라고요. 근데 올케라는 사람이 장애 있다는 거 알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그거 어기면 저 진짜 혼나요. 남편이 나보고 그랬는걸요? 항상 고마워하라고 했어요. 아, 진짜. 그럼 와서 얌전히 있어요. 눈에 띄지도 말라고요. 알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도련님. 금요일 오후. 다혜야, 너 오늘 왜 안 오니? 내일 손님 오는데 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혼자 가서 뭘 사겠다고 안 오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 6시에 마치니까 바로 댁으로 갈게요. 아이고,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재훈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널 데리고 온 거니? 아, 결혼 생각 없다고 할 때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걸 그랬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집안에 기어 들어온 건지 모르겠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걘 이렇게 모자라니까 재산이라도 남긴 거겠지. 아, 그 동생인지 뭔지 아는 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말이야. 어쨌든 간에 당장 집으로 뛰어와. 알겠어?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얼른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장보러 다닐게요. 아휴, 지능이 살짝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모자라 보이나 몰라. 잠시 후. 넌 아직도 계산을 못하니? 59,000원이라고 했는데 14,000원을 내밀면 어떡하잔 거야? 이런 계산 하나 못해서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겠단 거야? 아, 직장은 어찌 다니고?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울게요. 그냥 카드를 들고 다녀. 같이 다니는 사람 쪽팔리게 만들지 마. 그리고 그 팔찌는 잘 착용하고 있지? 미아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말이야. 아이, 내가 늙음하게 유치원생 하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어머니,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않을 만큼 생활하는 거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빨리 해결하고 이혼이나 시키든가 해야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동생 시점. 다음날 점심. 여기 커피 맛있다. 아침에 한잔 해야 힘이 나잖아. 그래서 일부러 맛집을 찾았지. 고마워.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자기뿐이라니까. 근데 슬슬 가야 하지 않을까? 다들 기다리시면 어떡해. 첫날부터 인상 안 좋게 찍힐까봐 걱정된단 말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사실 준비가 덜 됐다고 연락 온 거 있지?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 그런 거라면야. 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했지? 잠깐 들러서 사가고 싶은데. 전에 꽃을 좋아한다고 한 건 기억나는데 그 종류가 뭔지 기억 안 나더라고. 엄만 네가 뭘 주던 간에 기쁘게 받지 않을까? 나만 해도 예비 며느리가 선물 준다고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걸? 그리고 이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치만 난 가족도 없는걸. 언니가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남긴 다이어리를 아빠가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둘 다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볼게. 자기 가족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걸?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해야겠어. 내 얼굴 보면 올까 싶어서 공부해서 의사 된 건데. 노력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보려고.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 그럼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할까? 내 시점. 그때. 넌 이게 음식이라고 한 거야? 아휴, 짜라, 씨. 이걸 누구 입에 넣으라고 만든 거니? 혹시 우리가 못되게 행동했다고 복수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설탕이랑 소금을 헷갈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뒷수습 안 해. 원래 점심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가 한 실수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잖니. 애가 배고파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 죄송해요. 얼른 다시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부엌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못 배운 티 그렇게 내면 동서로 오게 되는 것도 고민되게 하니까. 천재들도 자폐증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얘는 그냥 덜 떨어졌네. 다이야, 넌 동서 들어오게 되면 동서하고 존대해. 너같이 못 배운 애가 말 놓을 만큼 낮은 사람 아니니까.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네가 숙여야 되지 않겠어?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잠시 후. 어머, 이름이 윤나혜 맞죠? 이름이 독특해서 바로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전 주은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싶어서 혼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좀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소개를 시켜주는지 몰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윤나혜예요. 어머님 미모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아, 이거 오는 길에 선물로 사왔어요. 저번에 주은 씨가 어머님은 꽃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어요. 이런 선물이라니 너무 고마워요. 아, 맞다. 시장할 텐데 이쪽으로 와서 앉는 게 어때요? 다혜 너 뭐하고 있니? 아직도 상 안 차린 거야? 다혜예요? 다혜라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첫째 며느리인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울 순 있어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낯가림 많아서 부엌에서 안 나오니까 그렇거니 해요. 아이 너 무슨 손이 이렇게 느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요. 어머님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주방 가서 일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손님이 그런가 하면 욕먹는 건 우린걸요. 그냥 앉아서 쉬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혼자 하는 거 힘들잖아요. 전 안에서 인사하고 올게요. 그리고 자긴 내가 갖고 온 선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께 건네줬으면 좋겠어. 잠시 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인사드리러 온 윤나혜라고 해요.
저는 김다혜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 그럼 가족들한테 혼나요. 괜찮아요. 제가 억지 부려서 들어온 거니까요. 근데 음식 솜씨가 좋은가 봐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낯을 별로 안 가리는 것 같은데 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쓸모니까요. 남편이 그랬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항상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체 여기는 어떤 집이길... 저기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이거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거? 아, 혹시 검은색 하트 모양 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어릴 때 그랬어요. 이거 이 자리에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혹시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건호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빠 이름은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럴 수가... 목에 그 점... 설마 당신이 내 언니?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설마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 아니에요. 난 아닐 거예요. 고아원 출신의 모자란 사람인걸요. 아니에요. 이 점을 가진 건 언니랑 나 둘뿐이라고 했는걸요. 설마 여기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평생을 찾아다녔는데... 이거 봐요. 저도 가진 자리에 점 있죠? 엄마가 이게 자매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진짜 내 동생이라고요? 하지만 우린 너무 다른걸요. 언니,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마요. 안 돼요. 우리가 자매란 거 알게 되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요. 나 남편한테 혼나요. 동생 찾으면 재산 빼돌릴 거라고 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빼돌린다고요? 설마 아빠가 남긴 유산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빠가 사고로 죽으면서 보험금이 나왔어요. 근데 유언에 동생을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설마 고작 몇 푼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일단 비밀로 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언니한테 있던 얘기 저한테 들려줄 수 있어요? 이거 내 번호니까 저장했다가 나중에 전화 한 번만 줘요. 그렇게 할게요. 동생,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사실 사고를 같이 당하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못해요. 언니, 혹시 장애 등급 어떻게 받았어요? 언닌 직장 다니지 않아요? 지적장애라면 어린아이랑 말하는 게 비슷해요. 하지만 언닌 그렇지 않아요. 사고로 인한 언어장애로 보이니까 나중에 병원에 와서 검사 한 번만 해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 별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근데 다이 넌 왜 나와 있어? 제가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인연이라고 하니까 나도 결혼을 허락한 거고. 그나저나 저 애도 가족을 찾고 있는데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맞겠네요. 혹시 가능하다면 가끔 만나서 얘기해봐도 될까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언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마음이 많이 가서 그래요. 가족을 잃었다는 게 공통점이라서 그렇겠죠?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를 챙기는 건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병원에 있으면 온갖 환자를 다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서지간이 될 건데 지금부터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의 양은 마음씨도 고와. 그러고 보니 이름도 비슷해서 더 잘 맞겠네. 재훈이랑 주은이도 얘기 들으면 그냥 만나게 해줘. 아이도 직장이랑 집만 다니면 얼마나 외롭겠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마음씨가 고우신 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건데 서로 친해지면 좋죠. 그렇죠, 어머니. 그럼 형님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어머니, 잘 지내다가 갑니다. 성대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훈 오빠도 가족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아니, 괜찮아요. 차만 나가신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나저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충분히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거든요. 이제는 우리라는 가족이 생긴 거니까 힘내요. 종종 외로우면 연락하고요. 난 딸이 없다 보니 며느리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아들들은 무뚝뚝한 부분이 있어서 딸 둔 친구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 보니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주은 씨 회사랑 저희 병원이랑 좋은 관계도 유지할게요. 너무 고맙죠. 어쩌다가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왔나 모르겠네요. 그럼 나혜양, 주은이랑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 눈 신경 안 쓰니까 소소하게 해도 되니까 부담 가지 말고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시 후. 우리 집 어땠어?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다. 마음에 들고 말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좋으니까 있었던 거지. 그리고 형님은 좀 귀여우신 것 같더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긴 괜찮아? 어? 마음에 들었다니까 좋긴 한데 힘들지 않겠어? 솔직히 평소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정상적이진 않단 말이야. 괜히 친하게 지내다가 네가 마음 상할까 봐 걱정돼. 뭐 하지만 내가 말린다고 해서 듣진 않을 거잖아. 이제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통점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약간 내 언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 어딘가에 있을 언니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을 텐데. 딱 그 생각? 그리고 고아라고 하니까 더 신경 쓰이는 것도 있어. 그럼 맘 가는 대로 해도 돼. 내가 자기가 하고 싶단 걸 어떻게 말리겠어. 안 그래?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말하고. 알겠지? 걱정하지 마. 이래봬도 똑부러지기로 유명한 의사잖아. 생각보다 자긴 걱정이 많다니까. 내가 아직도 애기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지? 어휴, 나한텐 평생 애기야.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은 참한 아가씨잖아. 세상에 덜 물들었으면 좋겠다니까.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할까? 한번 날 잡고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정말?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사랑해, 자기야. 내가 앞으로 많이 사랑해 줄게. 그때. 넌 제정신이니? 아무리 나해가 나오라고 해도 그렇지. 바로 나와서 밥을 먹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요. 거절이라는 것도 몰라? 그냥 속이 안 좋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왜 그랬니? 너 때문에 이 좋은 자리 파투 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휴, 의사 며느리 한번 보기 힘들다는데 애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재훈이 너라도 말렸어야지. 죄송해요.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생각 없이 나와서 밥 먹었어요. 아이, 됐어. 내가 말도 못 알아듣는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굴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네,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는 말도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될게요. 난 피곤해서 안에 들어간다. 쟨 보기 싫으니까 얼른 집에 보내고 너 방에 좀 들어와. 아, 너 얼른 안 나가니? 어차피 5분 거리니까 알아서 갈 수 있잖아. 네, 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내일 만나. 그날 밤. 언니, 난 집 잘 들어왔어. 언닌 잘 들어간 거야? 오늘 짧게 만나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다가 본 거잖아. 어,
집에 왔어. 너 가자마자 어머니가 화냈어. 왜 같이 밥 먹었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혼난다고. 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그 사람들이 언니 괴롭혀? 착취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야. 내가 못나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 내가 바보 같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언니가 무슨 바보야? 바보가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밥 먹는 거 하나도 못해. 근데 언닌 다 할 수 있잖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왜 자꾸 스스로를 바보라고 여기는 건데? 이제 그러지 마. 유일한 친가족인 내가 있잖아. 고마워. 나도 동생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마워. 언니, 언제 한번 내 병원 와. 정확한 진단 한번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언니 절대 지적장애가 아닌 것 같거든? 동생 얼굴 볼 겸 한번 와줄 거지? 그렇게 할게. 근데 어머님이랑 남편이 화낼까 봐 너무 무서워. 나 나쁜 애가 되고 싶지 않아. 말 안 듣는 사람은 나쁜 애라고 했는걸. 언닌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남이 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언니 내 말보다 다른 사람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야. 동생 말이 중요해. 그러면 나혜야. 우리 진짜 성은 김이야, 윤이야? 보통 아빠를 따라가니까 김이 아닐까? 난 엄마가 중간에 성씨개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엄마랑 같은 윤 씨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언니를 만났으니까 김으로 바꿀까 싶어. 너무 좋다. 가족이 있단 걸 알게 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뭔가 힘이 팍팍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랬지? 나도 그래. 사실 생사를 모르는 만큼 반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우리 종종 이렇게 연락하자. 그리고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 뭐든지 해줄게. 혹시 휴대폰으로 녹음 계속 켜둘 수 있어? 이번에 보니까 언니를 막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알았어. 나 할 줄 알아. 해갖고 너 만날 때 보여줄게. 고마워, 언니. 그럼 잘 자고 다음에 또 만나. 응, 알겠어. 너도 잘 자. 며칠 후. 겨우 만났다. 생각보다 주은 씨가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하고 나왔잖아. 근데 언니 이렇게 나와 있어도 괜찮아? 응. 알면 나 혼나긴 해. 그래도 나애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 나 잘했지? 너무 잘했어. 언니, 혹시 전에 내가 부탁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여기, 가져왔어. 근데 많이 길어서 듣는데 오래 걸릴 거야.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여기 언니 목소리도 담겨 있잖아. 언니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틀면 딱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자매라서 내가 결혼을 못 할 텐데. 이걸 주은 씨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괜찮아. 나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님이 그랬어. 너 공부 엄청 잘한다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다? 다 언니 만나려고 공부했던 거야. 유명해지면 이 점을 보고 날 찾아와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젠 우리 좋았던 얘기 자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잠시 후. 아, 언니 만나고 오니까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네. 근데 이걸 언제 다 듣지?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건가? 이게 뭐야? 지금 내 언니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았단 거야? 그때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집에 우리 언니를 어떻게 맡겨? 차라리 이혼을 권유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치료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저번에 강 선생님 동생이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한번 여쭤봐야겠네. 언니, 조금만 고생하고 있어. 내가 곧 안 힘들게 만들어줄게. 며칠 후. 나혜야, 무슨 일이야?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언니, 혹시 남편 많이 사랑하고 있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응? 아, 그냥 나 많이 도와준 착한 사람이라서 은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안 하는 거지? 언니,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이제 치료도 해야 하는데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자꾸 언니랑 나랑 못 만나게 할 거고. 그럼 난 이제 남편이랑 같이 못 있는 거겠네. 하지만 나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헤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난 아는 게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다 해줄게. 내 주위에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거든? 언니 얘기하니까 바로 도와준다고 했어. 언니 남편 말 듣고 나 안 볼 거야. 그리고 치료 열심히 하면 이제 말하는 게 좀 더 부드러워질 건데? 진짜? 나 이거 불편해. 뭔가 생각은 나는데 말을 옮기는 게 힘들어. 이거 좋아져? 당연하지. 언니 동생이 큰 병원 의사 선생님이잖아. 설마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거 꾸준하게 연습하면 좋아진대. 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어. 그럼 나 하고 싶어. 자꾸 바보라고 하는데 나도 다 듣고 있단 말이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했어. 그럼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니까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 일단 언니가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 지금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하거나 영상 찍어줘.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한 달 후. 어라? 재수씨가 다혜랑 왜 같이 있죠? 아, 혹시 오늘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나한테 말을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데려다 줬을 텐데. 형부, 이거 좀 봐줬으면 해요. 내가 살다 살다 어이가 너무 없어서 말이에요. 형부? 아주버님이겠죠. 재수씨, 호칭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요? 형부 맞죠? 애초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언니 남편을 형부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친언니? 지금 친언니라고 했어요? 그럼 둘이 자매라는 거죠? 설마 그럴 수가? 그 안에 유전자 검사한 거랑 이혼소장 있어요. 언니 평소에 지적장애 있다고 함부로 대하던데 그거 장애인 인권에 어긋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 같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다혜를 괴롭혔다고. 그리고 평소에 제대로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지적장애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고심한 끝에 결정한 거라고요. 고심이라고요?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겠죠. 아빠 사망보험금이 언니한테 있으니까. 근데 언님 보다시피 언어장애가 생겨버렸네요. 이러면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아무리 형부보다 어리다고 해도 그거 하나 못 알아보진 않아요. 당신이 얘기해봐. 우리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어? 남편은 좋은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 에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잖아. 제대로 된 걸 얘기하라니까? 이미 들을 만큼 다 들었네요. 참나, 이렇게 사람 착취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도 않아요? 요즘 이거 꼬리 잡히면 바로 난리 난다는 거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혼이라도 시키겠다? 우리가 착취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신, 이렇게 가면 이혼이야. 알고 있어?
위자료 듬뿍 내고 싶은 거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사람 꾸시하게 만들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행동해?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나애가 얘기해줬어. 내가 당연히 일을 하는 거 아니래. 처음에 나애가 이거 알고 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리고 나 치료할 수 있대.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표현을 못할 뿐 다 듣고 있다고. 들었죠? 언니도 알 거 다 알아요. 그저 언어장애가 생겨서 의사표현을 바로바로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에요. 주위에 알아보니까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더라고요. 형부, 누가 이길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잠시 후. 형, 왜 그렇게 불러대는 건데? 아,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너, 네 여친이랑 네 아내가 자매란 거 알고 있었어? 자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둘이 의자매라도 맺었대? 아니, 진짜 친자매. 이거 보라고. 둘이 혈연지간이라고 하잖아. 글쎄, 우리가 김다혜 그거 갈취했다고 고소한대. 이혼소송 걸 거라고 하잖아. 뭐? 그 나이가 그래? 애초에 증거도 없는데 그거 고소해봤자 뭐 하겠다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는 관계 정리하자는 연락 못 받았어? 지금 자기도 언니 시댁 사람이랑 연애한 주제 대리인으로서 고소를 한다고? 내가 나이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가능하면 말리는 게 좋잖아. 아님 나이랑 나랑 결혼하고 형은 이혼하면 서로 걸리는 것도 없고 말이야. 물론 그 유산이 아깝긴 하겠지만 나이가 설마 그걸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동안 내 데리고 살았던 건 어떻게 보상받으란 건데? 내가 세월을 허비한 거밖에 안 되잖아. 그건 차차 보상받으면 되는 거지. 애초에 동생이 나타났던 것만으로도 형 몫은 많이 줄어든 거야. 그걸 모르진 않을 거잖아. 야, 아까워 죽겠네. 하필 둘이 자매일 수가 있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알고 만났겠어. 그냥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줘서 연애했던 건데. 아, 둘이 만날 연모양이었나 보지. 그걸 왜 그렇게 꼬치꼬치 해먹고 있는 건데.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 빨리 말려보든가 해. 합의 이혼하면 시간도 안 걸리고 좋잖아. 너도 의사 안에 놓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가 잘 해결해 보도록 할게. 그날 저녁. 자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정리를 안 했네. 우리 헤어지자. 아,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설마 형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별하자고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 사랑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근데 20년 만에 겨우 만난 언니가 니들 같은 사람한테서 상처 입었던 게 더 화가 나. 우리 언니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사고로 언어장애가 생긴 게 그렇게 문제야? 그리고 충분히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방치한 건 당신들이잖아. 내가 언니 대신에 이 관계 끊어내겠다는데 왜 그래? 너무 급작스럽잖아. 물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인 만큼 우리가 한 행동에 실망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봤자 자기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우리 이성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충분히 이성적이야. 내가 찾아낸 증거에 네가 한 행동도 있더라. 우리 언니한테 쪽팔리단 말을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 장애가 병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남한테 내보이기 쪽팔릴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지속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 사실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좀만 더 빨리 만났으면 언니가 웃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표정이 없어. 당신들이 한 거 죄값 다 받게 할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정말 이렇게 헤어지자고? 자긴 날 사랑하지 않았어? 어떻게 한순간에 그 감정이 다 식을 수 있는 건데? 사랑해. 여전히. 근데 난 언니가 더 소중해.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어. 언니 슬픔을 외면해서 얻은 사랑으로 과연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야,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도 안 되는 걸까? 그동안 내가 형수한테 했던 거 후회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괜찮아. 미련은 남겠지만 난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야. 만약 재판장이 오게 되면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라 거래는 끊지 않을게. 다만 담당자는 바뀔 거야. 이제 마주치지 말자. 잘 지내길 바래. 그날 밤. 너 집에 안 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 지금 의사 동생 생겼다고 뻗대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반가워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나중에 너 버림받을걸? 내가 몇 년 동안 너 어떻게 데리고 살았는지 기억 안 나? 난 괜찮아. 스스로도 할 수 있어. 나이를 만나고 내 문제가 뭔지 알게 됐어. 어머님도 당신도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얘기하니까 스스로 그렇다고 세뇌한 것 같아. 근데 이제 표현을 못한다는 걸 알았잖아. 생각을 많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젠 말할 수 있어. 그동안 나 챙겨준 건 고마워. 근데 네가 노린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잖아. 응, 머리가 컸다고 반박하는 거 봐. 그래, 돈 보고 접근한 거야. 병원에 갔는데 말 못하는 애가 있다고 하잖아. 내 주위 사람들이 쟤 돈 있다 하니까 아, 기회네 싶었어. 근데 왜는걸? 미리 유언을 남겨놓는 바람에 빼돌리지도 못했네. 너 때문에 난 이웃남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어. 나한테 보상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안 해. 네가 나한테 했던 모욕적인 행위들을 생각해봐. 내가 그런 대우 받을 때 넌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 과연 네가 내 편이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보상은 내가 받아야 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이야. 나이랑 나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찾아볼 생각이라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도 너 같은 애랑 이혼하면 속이나 시원하지. 너보다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 어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너나 나 놓치고 후회하지 마. 알겠어? 그럴 걱정하지 마.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부턴 우리 보지 말자. 잠시 후. 이혼을 한다고? 그 유산을 그대로 보내겠다 이거야? 이 바보야.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넌 그런 생각도 못한 거야? 믿는 게 아닌데 말이야. 그게 얼만데 놓쳐.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봐. 설마 그 둘이 친자매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어? 난 꿈에도 몰랐다고. 애도 자신감이 생겨서 나한테 말을 찍찍 내뱉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 아,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니까.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에 이상한 여자밖에 안 들어오는 거니? 너희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아유, 내가 속이 타 들어간다. 그리고 애초에 엄마도 잘한 거 없어. 지금 소송 이유가 뭔지 알아? 시댁 가족들이 착취했던 거야. 엄마도 포함이라고. 근데 뭐가 그렇게 답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왜 날 끼우니? 내가 뭘 했다고? 당연하게 시어머니로서 교육한 건데 그게 착취에 해당하면 문제 아니야? 훈육에 들어가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특달같이 달려들 게 뻔하다고. 이거 뉴스에 나면 우리 개인정보도 다 털린다고. 거기 나 끼울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어디서 지금 날 포함시키고 있니? 엄마도 각오하는 게 좋을걸. 여기서 밑자리 문제 나오면 엄마도 뱉어내야 돼. 그건 말고도 따로 소송 제기하면 우리 처벌도 가능한 상태라고. 아이,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니? 재판일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나오겠지. 내달 후. 언니, 드디어 싱글된 거 축하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옆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그리고 좋아질 수 있도록 선생님도 소개해줬잖아. 덕분에 요즘은 말을 할 때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나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직장 동료들도 많이 도와줬다고 칭찬해줬어. 아니야, 언니. 언니가 노력한 값이야. 근데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혼도 했고 처벌도 받도록 했잖아. 집행유예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내가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한 방 먹여진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해. 이래서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는구나 싶더라. 이거보다 더 대단하긴 하지. 언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있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것저것 다 시켜줄 수 있어. 그럼 그림 그리고 싶어. 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막 그리더라고. 나도 내 생각들을 표현해보고 싶어. 좋은 거 같아. 어? 근데 언니 전화 오는데 안 받아도 돼? 아, 그 사람인데. 나 받고 올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말할 거야. 잠시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나한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미안해. 일단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사과 나고 싶었어. 물론 재결합하자고 하진 않을 거야. 널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우리가 결혼했던 사이란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응. 너무 빤히 보이는 거 아니야? 미안한 것보단 자기 미래가 먼저인 거네. 나중에 재혼할 때 그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났단 거 알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 알고 있으면 들어줘.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위자료 1.5배만큼 넣어줄게. 그 정도면 훌륭한 거래 아닌가? 아니, 그럴 생각 없어. 딱 그 금액만 나한테 보내줘.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같이 너한테 피해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처음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너희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 난 지금 조금 치료받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졌어. 넌 그냥 돈을 위해서 날 방치한 거야.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숨겨줘야 돼? 그러네. 치료받더니 말을 잘하네. 네가 진작 이랬으면 과연 이런 일을 겪었을까? 아, 그래. 내가 저지른 거 달게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근데 이거 하나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너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을 거란 거. 그렇게 생각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진 않아. 그건 알고 있지? 그래, 잘 살아봐. 네가 뭘 할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잠시 후. 괜찮아, 언니? 그놈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냥 저주를 하길래 담담하게 받아쳐줬어. 나야. 나 그림 그리고 싶어. 이걸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내가 느꼈던 거, 생각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위로가 되면 좋겠어. 내가 선생님 알아봐 줄게. 이제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한번 보러 가자. 너무 좋아. 엄마랑 아빠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하늘에서 좋아해 주실 거야. 맞아. 분명히 그러실 거야. 언니, 지금 이 순간을 뭐라고 말하고 싶어? 음, 하나의 기적,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저주를 그렇게 퍼붓던 그 사람들과는 영원히 마주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설사 마주한다고 해도 지지 않을 자신도 있고요. 그럼 요즘 제 생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싶은데요. 현재 동생이 도움을 받아 언어장애 치료를 꾸준히 했어요. 처음엔 표현이 어려워서 하늘을 해도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버벅거리는 게 줄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표현력이 좋아졌단 말을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운다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보지 못한 거라니 행복한 거 있죠?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은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그린 걸 보고 공감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연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전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동생 덕분에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사람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저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동생의 도움을 받아 사연을 적어봤는데
힘드신 분들 모두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시청만 하다가 제 얘기가 마무리돼서 사연으로 남기게 됐어요.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남편의 바람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는데 주위 사람들 도움과 강하게 먹은 제 마음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금요일 저녁. 내일 엄마 생일인 거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선물이랑 음식은 좀 했어? 하고 있는 중이야. 선물은 당신이 오는 길에 사오면 안 돼? 더워서 어디 나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 요새 햇살이 따갑단 말이야. 뭐가 덥다고 그래? 고작 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럴 거야? 그리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들르지도 못해. 당신이 알아서 다 준비해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걸 아직도 모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바빠서 끊을게. 오빠! 나보고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주말, 시댁. 어머니, 저희 왔어요. 식사 먼저 준비할게요. 됐다. 네가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냐? 누굴 닮아서 아이를 못 가지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니까. 우리 아들 봐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 근데 왜 나는 손주를 못 하다 보니냐 이 말이지. 이게 다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니,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임신이라는 게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랑 그 애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니. 그렇게 노력하는데 너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지 말고 점이라도 한번 보는 게 어때? 혹시 아니? 너희가 인연이 아닐 수도 있지.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인연이 아니라뇨? 그럼 갈래서란 뜻인가요? 내가 언제 그런 의미로 했어? 혹시 모른다는 거잖아. 너희 사이에 아이가 없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좋지. 우리 아들이 장손이야, 장손. 3대 독자인 거 몰라서 그러니. 네가 우리 집안 대를 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뭐가 맘에 안 들어서 얼굴이 안 좋아? 그럼 기분이 좋겠어? 우리 그러지 말고 검사 한번 받아보면 안 돼?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 그걸로 어머님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구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 내가 예민하게 군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 손주 얘기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대를 끊니 마니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데? 나도 사람이라서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검사를 하면 뭐가 달라지긴 해? 둘 다 정상이란 거밖에 더 나와. 돈 아깝게 그럴 생각 하지 마. 그냥 언젠가는 생기겠거니 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 나도 힘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혹시나 안 좋은 게 있음 관리한 후에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 아, 사람 귀찮게 하네.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다음 주 화요일. 내일 검사인 거 알고 있지? 늦지 않게 병원 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그리고 검사만 하고 난 중국 가야 하니까 알고 있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중국을 왜 간다고 하는 건데? 출장 때문에 그래. 검사하고 3일 정도 후에 중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짐 싸는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달이나 출장을 간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회사가 가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그렇거니 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도 오히려 내가 없으면 좋지 않겠어? 한 달 동안 자유인 몸이 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 나도 알고 있어. 회사가 하라면 해야지. 일단 알았어. 그럼 나 지금 출근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줘. 잠시 후. 언니, 혹시 바빠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로운 거 있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은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아,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어서 말이야. 아니면 한 3일 정도 후에 가도 될까? 남편이 그때 출장 간다고 하는 거 있지?
덕분에 나도 집에 혼자 있게 됐어. 그러고 보니 몸이 무거워서 못 나오지. 내가 집으로 가는 게 맞겠네. 고마워요, 언니. 아, 지민이가 있어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질문 대왕이라서 피곤할 수도 있고요. 한참 좋을 때지. 우리 지훈이도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지민이랑 좋은 친구가 됐을 텐데란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어. 힘들게 임신했던 건데. 곧 새로운 천사가 올 거예요. 근데 언니 남편은 출장을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간다고 하더라. 아, 이 시국에 중국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알아? 그러다가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중국이요? 언니도 마음고생 많겠어요.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죠? 그건 그렇긴 해. 은근히 밥해 먹이는 게 일이긴 하잖아.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좋긴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아. 딱 이때를 즐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래 눈에 안 보이면 애틋해지거든요. 그건 그렇긴 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참. 짐을 싸야 돼서 말이야. 나중에 집 한번 놀러 갈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보내줘. 고마워요, 언니. 그럼 나중에 우리 집에서 만나요. 다음 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그럼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 절대 좋을 순 없을걸? 내가 늦었다고 그래? 회사 회의가 길어진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도 노력한 거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오늘 회의가 잡혀서 언제 갈지 모른다고 문자 한 통만 줬음 시간 미루든지 했을 거야. 근데 오빠는 말도 없이 1시간을 늦었잖아. 병원에서 혼자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상상도 안 가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왔잖아. 검사 결과는 나오면 알려주신다고 하더라. 아마 오빠가 중국 가 있을 때 나올 것 같아. 결과는 그때 알려주든가 할게. 그래서 출국은 언제 하기로 결정했어? 아마 2, 3일 안엔 가지 않을까 싶어. 나도 확답이 어려운 상태라. 회사 측에서 비행기나 숙박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바로 가지 않을까 싶어. 어, 짐은 미리 챙겨놨어. 혹시 빠진 거 없나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고마워. 당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혼자 있으면 이런 것도 힘든데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뭐. 며칠 후. 그럼 오늘부터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 내가 없으니까 어때? 서운해? 서운하긴 하지.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떨어진 적은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도 내가 없는 만큼 혼자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종종 연락하긴 할 건데 해외인 만큼 전화는 어려울 거야. 알았어. 그럼 조심히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는 거 잊지 말고. 혼자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불편한 거 있지. 내가 애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알겠지? 알았어. 도착하면 연락해. 그날 오후.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배웅은 잘해주고 온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서운하긴 하더라. 오늘부터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 근데 넌 몸은 어때? 첫째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둘째야? 진짜 금술 좋은 부부라니까. 벌써 두 번째 천사가 내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축하해. 다만 걱정되는 건 2살 터울이니까 그만큼 손이 갈 텐데. 그래도 이미 저한테 온 생명이니까 감당하고 키워야죠. 근데 언니는 아직 소식 없어요? 검사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가지러 오라고 해서 받았지. 바로 온다고 뜯어보지도 않았네. 와, 이런 검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괜찮았어요? 어머님이 워낙 유난 떠셔서 말이야. 우리도 노력하는데 안 생기는 걸 어떡하겠어. 전에 겨우 임신했던 아이도 몸 약해서 유산됐었잖아. 그래서 더 조급해지네. 그럴수록 마음 편하게 먹어야 돼요. 아니 믿어줘도 아닌 상태가 되더라고요. 언닌 충분히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훈이도 아기 나라 별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슬퍼하면 애들도 안다고 하잖아요. 고마워. 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그래도 우리 아기 기억해주는 소중한 이모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언니도 우리 애들 잘 챙겨주잖아요. 3일 후, 밤. 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동안 연락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이틀 전에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출산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몸 조금 회복돼서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둘째 출산한 거야? 정말 축하해.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귀여운 딸아이예요. 이번에 남자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딸만 둘이 됐네요. 뭐 남편은 좋아서 난리긴 해요. 아들보단 딸이 좋다나 봐요. 애들 성별이 무슨 상관이야. 잘 자라주기만 하면 좋은 거지. 그럼 지금 조리원에 있어? 네, 여기가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 편의를 너무 잘 봐주는 거 있죠? 역시 예약이 몰리는 이유는 있다니까요. 너한테 잘 맞으면 좋은 거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러 갈게. 그동안 몸조리 잘하고 애기 선물 보내놨으니까 확인해. 잠시요. 여보, 요즘 많이 바빠?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오빠, 연락이 왜 안 되냐니까. 지금 근무하는 시간 아니잖아. 오빠, 전화 걸기 전에 얼른 받아.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일. 지금 이 시간에 일은 무슨 일? 오빠, 11시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넣었는데 이제 본다니 말이 돼?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건데?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난 바빠서 힘든데 너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이럴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오빠 첫날 이후 단 한 번도 나한테 연락 안 했잖아. 나도 참다 참다 연락한 거야. 근데 오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일하는데 자꾸 연락하면 좋겠어? 나랑 통화 좀 해. 오빠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겠어. 아, 알았어. 기다려봐. 이제 됐어? 휴대폰 요금 많이 나오니까 빠르게 전화하고 끊어.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내가 괴롭힌다고? 그냥 오빠 연락받고 싶은 내 맘은 몰라? 나랑 조리원 같이 있었던 동생은 벌써 둘째 가졌다고 하더라. 근데 오빠랑 나랑 애가 없으니까 우울해서 위로받고 싶었어. 근데 오빠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아, 맞다.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문제는 없다고 하지? 그거 봐. 그냥 안 생기는 거 같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버라니? 그리고 애가 안 생기면 한 번쯤 검사해보는 게 좋은 거잖아. 그게 오버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일이야? 오늘따라 왜 그렇게 새침한 건데? 일하는데 자꾸 네가 전화하는 거잖아. 여기 사람들 밤낮 없이 전화해서 미팅한다고. 지금도 PPT 만들고 있는데 네가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어? 그래, 내가 미안하네. 오빠한텐 우리 아이 얘기보다 일이 우선인 걸 몰랐어. 다만 진심이었지? 그냥 위로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아, 모르겠고 끊어. 그리고 아이 안 생긴다고 우울해하지 좀 마. 솔직히 네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생기는데 왜 너만 아이를 못 가지냐고. 너나 몸에 이상 없는지 정밀검사 다시 받아봐. 돈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바쁘니까 끊어. 어? 오빠. 잠시 후. 하나만 물어볼게. 방금 그 소리 뭐야?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났단 말이야. 아기 우는 소리는 무슨... 이 근처에 도둑고양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밤낮 없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니까.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근데 애기가 우는 소리 같았는데 말이야? 너 의심병 생겼어. 의부증이야. 사람을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오빠 옆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의심 한 번 안 하면 그게 사람이야? 그럼 믿어줄게. 이제 된 거지? 늦었으니까 당신도 얼른 끝마치고 자. 나도 이만 잘 테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바쁘니까 자꾸 연락하지 마. 시간 나면 할 테니까. 알겠어? 그때. 자기야, 무슨 전화가 왔길래 표정이 안 좋아? 혹시 또 직장에서 연락 온 거야? 어, 내가 없으면 일이 하나도 안 되나 봐. 왜 자꾸 찾아대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나한텐 우리 자기랑 아기가 더 소중한데 말이야. 아까 너무 이쁘지 않았어? 오빠를 닮아서 그런가 천사 같더라. 근데 오빠, 우리는 언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나야 그렇다고 쳐도 우리 아기는 부모가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오래 기다릴 생각 없으니까 빠르게 해결해주면 안 돼? 우리 애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그게 소원이란 말이야. 오빠한테 호적 올리고 싶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잖아. 그리고 혼자 키우지 않고 나한테 얘기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우리 엄마 소원이 손주 보는 것도 있었거든. 이런 고마움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널 혼자 두겠어. 지금 아내랑은 어떻게든 정리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알겠지? 알겠어.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해할게. 그치만 난 오래 안 기다릴 거야. 아님 내 호적에 올리고 이름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음날 아침. 안녕. 오랜만에 너한테 연락하는 것 같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지희 아니야?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다. 박 과장님이랑 결혼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말이야. 너야말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나야 잘 지내고 있지. 그냥 네가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연락했어. 그거 감동스러운데.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지. 뭐가 궁금해서 연락했을까? 어, 티났었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긴 해서 말이야. 그래? 박 과장님 집에서 쉬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물어보면 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휴직기라니? 지금 중국에 출장 갔다고 하던데?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같은 시국에 해외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알기론 중국 관련 프로젝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한 달 쉬신다고 그러는데? 난 자세히 모르지만 그동안 만근하셔서 회사도 흔쾌히 허락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너랑 여행 가거나 집에서 쉬시는 줄 알았지. 그럼 너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딜 가신 거래? 고마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 내가 이 사실 알았단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라. 이 사람이 나 속이고 뭐 하는 건지 알아보려 해. 알았어. 그리고 가끔 회사 와. 너 보고 싶어 하는 선배님들 많으셔. 알았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 3주 후. 이제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중국은 어땠어?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들긴 하더라. 그나저나 당신은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혼자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 근데 당신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거기 음식 안 맞았던 거 맞아? 비행기에서 푹 자서 그런 거 아닐까?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좋은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맛있는 반찬 좀 해주면 안 될까? 네가 해준 음식에 길들여지는 바람에 다른 음식들은 입에 안 맞더라.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럼 먼저 씻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반찬 만들고 있을게. 그럴까? 그럼 오랜만에 욕조에서 반신욕이나 해야겠다. 짐은 당신이 다 풀어주는 거지? 그럼 나 바로 씻으러 들어간다. 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씻고 나와. 피곤할 텐데 저녁 먹고 쉬어야 할 거 아니야. 2주 후 평일, 점심.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만나지도 못해서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고 보니 둘째는 어때? 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둘째가 생겼대? 그거 생각하면 정말 금슬 좋은 부부 같다니까? 그쵸? 그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설마 이렇게 천사가 둘이나 내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언니는 괜찮아요? 지훈인 괜찮아. 이제 가슴에 묻어뒀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안아볼 수 있었잖아. 그것만 해도 만족하고 있어. 미안해요, 언니.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네요. 아, 괜찮아. 그래도 조카가 둘이나 생겼잖아. 우리 애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에 간 조리원은 어때? 저번에 우리가 만났던 곳은 별로라고 그랬잖아. 이번에 간 곳이 훨씬 좋기는 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신경 써주던지 몸이 편한 거 있죠. 거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너무 이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 맞다. 2인실이라서 같이 쓴 분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옆에 딱 붙어서 얼마나 챙겨주는지 엄청 부러운 거 있죠. 그거 보니까 내년편은 대체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 보통 2주 정도 딱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대단하네. 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랬어요. 같이 사진도 찍었거든요. 여기가 남편인데 괜찮죠? 아, 역시 여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이렇게 얼굴이 좋은 건가 봐요. 언니, 왜 그래요? 사진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 사람이 저 여자 남편이라고 했어? 박철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언니가 이 사람 알고 있어요? 어, 내 남편이야. 그래서 나랑 연락이 이렇게 안 된 거구나. 이제 이해가 가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불륜 커플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안 그래도 의심은 하고 있었어. 한 달 동안 출장 간다고 했는데 회사에 있는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휴직기 냈다고 하더라. 그리고 전에 전화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상간녀 출산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하고 자리 비운 거구나. 참나. 이럴 거면 나랑 깔끔하게 이혼이라도 해주지. 언니, 괜찮아요? 나라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그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실 있잖아. 그동안 어머님도 남편도 임산 안 되는 거 내 핑계 댔어.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더라. 그때 검사했던 거 결과지 늦게 열어봤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하네. 나처럼 자연 임신될 가능성은 희박하대. 내 아이도 약해서 유산돼 버렸잖아. 무정자증이요? 이제 증거를 어떻게 모아서 기혼하나 그게 걱정이긴 하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조금만 힘내요. 고마워. 그럼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적어도 꼬투리 잡힐 일은 안 해야지.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언니. 3달 후.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거 생신 선물 챙겨온 거예요. 선물이라고? 이거 요즘 유명한 화장품 아니니? 나쁘지 않구나.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오빠는요? 오늘 먼저 어머님 댁에 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거예요? 바쁜 애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너 왜 그렇게 타박하는 거니? 근데 밖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제가 올 때만 해도 밖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소리 지르면서 다니나 봐요. 네, 이것들을 홍군형을 내줘야지. 어머니, 혹시 오늘 올 손님 있어요? 그이도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배를 누르고 말이에요? 어라? 그이네? 일단 문 열어줄게요. 그 시각. 네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내가 올해는 못 기다린다고 했잖아. 오빠가 결혼 얘기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찾아온 거야.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고 했지? 그렇게 고대하던 손주까지 얻게 되는 날인데 얼마나 좋으시겠어?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너 이거 가정 파탄 내는 거고 상간녀 꼬리표 달겠단 말이잖아. 내가 집사람한테 이혼 소송 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해? 오빠랑 내 애는 자기가 누려야 하는 권리 누리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 건데? 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일단 인사 드릴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가라는 게 맞아?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안 해도 이혼해야지 하고 생각할 거 아니야. 설마 위자료 몇 푼 때문에 우리의 인생 출발 망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유림아, 오늘 이만 가자. 너 등장하는 순간 난리 난단 말이야. 아니, 나 오늘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당신은 누구인데 멋대로 들어와요? 넌 뭐 했길래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걸 냅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야. 반대하는 거 제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중요하게 드릴 말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님이 오늘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군데 선물을 주니만이 하는 거죠? 어머님 손주 보고도 그런 말씀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손주? 손주라니 그게 무슨... 저랑 오빠랑 예전에 만났던 사이예요. 근데 임신이 덜컥 되는 바람에 아이 데리고 왔네요. 그렇게 손주를 바르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박씨 집안 핏줄을 이은 아드님이 있으니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집 며느리 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오빠가 극구 반대를 해서 말이에요. 네, 손주? 아들, 너 언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만났던 거니? 그러니까 본처 씨? 이제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죠. 어차피 저도 마음에 안 들던 곳이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바로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얼른 들어와서 살아줘요. 네? 화가 안 나요? 모르는 여자가 남편이랑 애까지 만들어 왔는데? 글쎄요. 딱히 화가 나거나 하진 않네요. 저런 사람 옆에 두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좋은 사람 들어왔다니까 제가 나갈게요. 어머님도 손주 생기니까 좋으실 거잖아요? 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아들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거야. 어머니, 둘 다 문제예요. 이렇게 된 거 오늘부터 집안 행사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오빠, 나 지금 집에 짐 빼러 갈 거니까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날 저녁. 너 이게 뭐야? 갑자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니? 이혼하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짐 싹 다 뺐어. 뭐?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 그리고 오늘은 시댁으로 상간녀가 찾아와서 나보고 나가라는데 굳이 더러운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고맙다고 나왔지. 아, 너 그거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어? 아이, 바보야.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든가 했어야지. 네가 본처인데 왜 상간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니? 어차피 그놈의 아니거든. 그걸 알게 될 시어머니랑 남편 표정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뭐? 박서방애가 아니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걔 무정자증이야. 전에 내가 임신한 건 정말 희박한 확률이었다고 하더라. 근데 결국 자라지도 못하고 유산해버렸잖아. 그런 놈이 또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다는 건 말이 안 나오지. 점점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젠 거의 확률 없다고 생각하면 된대. 시험관 아니면. 그러니까 일부러 복수하려고 얼씨구나 하면서 나온 거라는 거니? 그랬지. 그냥 둘이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대로 이혼한다고 쳐도 증거가 없잖니. 걱정하지 마. 가장 명확한 증거가 내 눈앞에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 방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만 믿고 기다려줘. 알았어. 네 아빠한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고마워, 엄마. 아빠가 이거 알면 분명 가서 뒤엎을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 근데 엄마가 얘기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일주일 후. 왜 저를 보자고 한 거죠? 우리 사이에 정리할 게 있나요? 충분히 있지. 그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나보다 5살 어리단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말 놓을게. 네가 그놈이랑 결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이것만큼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이거 읽어볼래? 이거 거짓말이죠? 아니, 무정자증이라뇨? 그 사람 불임이에요? 최근에 검사한 거니까 신뢰는 갈 거라고 생각해. 근데 네가 덜컥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했네. 게다가 그 사람 아이라고 했다지?
자, 이걸 시댁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넌 사기 결혼으로 바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요? 그냥 포기하고 떠나면 되는 거죠? 이미 사고는 다 쳐놓고 떠나다니.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내 이혼 소송에서 증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너한테 상간녀 소송은 걸지 않도록 할게. 네? 대체 왜요? 저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소송을 걸지를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잖아요. 이혼하고 싶었거든. 너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 네가 그 증거랑 증언 모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한텐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말씀인 거죠?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 근데 그것만큼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 난 인내심이 그렇게 좋지 않단 거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결정하는 게 네 신상엔 좋을 거야. 그럼 난 이만. 그날 늦은 밤. 어딜 바쁘게 가시는 걸까? 연락은 없고 말이야.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설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계속 기다리기는 내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지?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니까. 도망을 가거나 증인을 하거나. 근데 네가 얼굴 팔릴 만한 행동을 할까 싶어서 방금 온 거야. 아니나 다를까 바로 등장했네. 죄송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한테 사기꾼이라든가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우리 애는 평생 그런 얘기 듣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용서 빌 테니까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길은 단 하나야. 네가 내 증인이 되는 거. 이제 도망도 끝났으니 남은 선택지는 이거 하나겠네. 그럼 이제 네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증언할게요. 그럼 꼭 약속해주세요. 저한테 상간녀 위자료 소송 안 거신단 거. 그건 당연하지. 네가 증인만 해주면 내 이혼은 편해지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너도 얼른 들어가는 게 좋을걸. 그 행색은 누가 봐도 도망치는 사람들 같거든. 그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그동안 했던 대화, 증거들 싹 다 넘겨. 그거면 돼. 그이가 출근하면 그렇게 할게요. 아이 때문에 연락 못했다고 하면 그렇거니 하거든요. 어, 그럼 나 이제 갈 테니까 한 번만 더 도망치면 그땐 법원에서 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여기 저랑 나눴던 대화들이에요. 일일이 캡처하느라 시간 걸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했네. 아, 둘이 단란하게 사진도 많이 찍었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가정 파탄낸 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근데 말이야, 여기 이 대화를 보면 이 인간 여행 갔다고 하는데 정말 여행 맞았어? 네. 저기 사모님이랑 간다고 저한테 못 본다고 했던 날이에요. 아니었나요? 생각보다 발이 좀 넓은 것 같네. 몇 명의 여자를 꼬셔서 놀고 있었던 걸까? 일단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 너 그대로 잘 지내다가 그놈이랑 나랑 이혼하는 날 와서 증언해줘. 아, 참고로 둘이 혼인신고는 안 하는 게 좋을걸? 네가 증언해준 것만으로도 난리칠 거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럼 나 이만 일어날 테니까 마저 마시고 가든지 해. 그래도 나랑 있을 땐 그렇게 안 웃던 어머니가 네 애를 보고 웃으시더라. 일주일 후. 왜 보자고 한 거야? 우리 이혼하는 것 때문에 그래? 아, 당신 왜 그래? 정말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우리 정말 잘 지냈잖아. 내가 너 같은 놈이랑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 상간녀랑 애까지 만들어와 놓고 왜 이혼하냐고? 네 양심의 손을 올리고 물어봐봐.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함을 느껴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야.
그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 여자는 내가 정리하든가 할게. 물론 엄마가 애기 때문에 포기 못 하실 수 있지만 애초에 내 돈 보고 만난 여자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내 말을 왜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합의이혼 같은 거 없어. 이혼 소장은 곧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다음엔 법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준비는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위자료 많이 주고 싶지 않으면 정말 이럴 거야? 그냥 그 아이만 우리가 키우면 되는 거잖아. 그니까 이혼 같은 거 하지 말자. 우리도 노력하면 애가 생길 수 있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만나겠어? 그럼 난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도록 할게.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마. 3달 후. 이제 속이 시원해. 나랑 이혼하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거냐고. 그렇게 매정한 애였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풍비박산 거 몰라서 그래? 그게 왜 나 때문인 건데? 문란하게 행동했던 널 탓해야 하지 않을까? 너 생각보다 대단한 애였더라. 대체 몇 명이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걸까? 그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조공하느라 많이 바빴을 것 같아. 여자가 5명이라니 바빴겠어? 설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어떻게 네가 걔네들을 알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얻어낸 정보지. 법원 통해서 통신기록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꽤 많은 여자들이랑 주기적으로 연락했더라. 내가 이런 놈이랑 살았다니 후회스러워. 지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렇게 사람 뒤통수 때리는 여자랑은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어떻게 네 편에 서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건데? 다 돌려받는 거 아니겠어? 아, 맞다.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떡하지? 다시 만나줄 거야? 그럼 앞으로 한눈 팔지 않고 너한테만 올인할게. 됐어. 바람핀 놈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알았어? 내 인생에서 너라는 놈을 모두 지워버릴 생각이니까. 아, 맞다. 증언한 네 새 아내 있지? 너무 안 믿는 게 좋을걸? 아까 증거 봤을 거 아니야. 너 무정자증이란 거. 근데 어떻게 임신이 그리 잘 되나 몰라. 그럼 난 이만. 잠시 후. 너 이리 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애 대체 누구 아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전처가 그래? 왜 나한테 뭐라는 건데? 재판에서 증거로 올라온 검사용지 봤어. 나보고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 근데 너랑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덜컥 아이를 가졌다고 하잖아. 이러니까 의심이 되지 않겠어? 네 애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얼굴 닮은 거 보고도 몰라? 정 의심되면 유전자 검사 의뢰 한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벌써부터 나 이렇게 의심하면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근데 계속 의심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해보도록 하자. 그래야 나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근데 이런 의심 받으면서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넌 또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 억울해서 그래. 나랑 애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아, 모르겠어. 나 이제 쉴 거니까 그냥 나가줘. 오늘은 혼자서 자고 싶으니까. 잠시 후.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유전자 검사한다고 난리란 말이야. 그럼 안 알려줄 생각이었어? 내가 약속한 건 상간녀 소송 부분이었잖아. 난 약속 지켰어. 넌 법정에 불러내지 않았지.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됐어. 내가 이 증거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네 자식이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란 것도 밝혀지는 거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초유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참 무섭네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요? 딱히 유쾌한 기분은 아닌 것 같네. 뭔가 덜한 것 같은 기분이라서. 그래도 약속은 지켰으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내가 너한테까지 소송 걸었으면
너한텐 엄청난 빚이 생겼을 테니까. 그럼 앞으로 잘 지내. 2주 후. 어머, 유림이 어디 갔어? 아침부터 얘는 연락이 왜 안 되는 건데? 몰라. 무슨 수업 들으러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너 직장에서 일할 시간 아니야? 벌써부터 와서 소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야? 당장 연락해봐.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남의 애를 데리고 지금 나한테 이딴 사기를 쳐? 아, 그 애가 내 핏줄이 아니라고. 애초에 난 무정설정이라서 아이를 가지는 게 어렵다고 했다고. 뭐? 지금 우리가 남의 핏줄을 이뻐했다 이 말이야? 게다가 무정자증이라니. 너 지금 불임이다 이 말이야. 아유, 아이 지하에서 네 아버지가 통곡하겠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을 낳았는지 몰라. 아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아이씨, 그나저나 얘는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혹시 사라진 물건은 없는 거지? 한번 찾아보자. 이게 다 뭐야? 어, 다 들고 도망간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장 안 찾아오고 뭐해? 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신고하라고. 아이고,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사달이 나네. 아유. 그 후 상간녀는 아이를 데리고 영원히 잠수를 탔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골에 있다, 해외에 있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신고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신분으로는 못 살 텐데 말이죠. 시모는 손주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잃은 것도 타격이 컸지만 아들이 무정자증이란 말에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시름시름 앓으니 재결합하면 안 되냐고 남편이 연락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넌 너 대신 부모 챙길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라고 했어요. 그 후로는 자기도 눈치가 보이는 건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놈은 이혼 때 위자료도 두둑하게 내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게 됐는데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고쳤을 수 없으니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